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위해서래요. 참 참신한.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14일 새벽 2시에 있었던 애플 스페셜 이벤트 정리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소문만 무성하던 아이폰 12와 12 미니 그리고 프로 맥스 총 4개의 제품과 애플 홈팟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잡스형이 늘 얘기하던 원모어 띵은 없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애플이 잘하던 몇 가지를 그대로 꾸준하게 발전시킨 특징이 있는 제품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요. 좀 티가 많이 났죠? 저한테는 좋긴 좋은데 별거는 없고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렇게 놀랍지 않은 그런 이벤트였어요. 1시간 분량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겉핥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진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시작해요. 일단 공개된 아이폰은 아이폰 12, 12 미니와 12 프로 그리고 12 프로 맥스 이렇게 4개의 제품입니다. 아이폰 12와 12 미니는 엣지를 둥글게 말아놓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뒷면은 글라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를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프레임을 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후면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에는 뒤쪽 알루미늄이 가지는 재료적 한계 특성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프로덕트 레드, 그린, 블루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색상이 이렇게 출시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략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제는 애플이 아이폰의 등급을 플래그십에서 한 단계 낮춰서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폰 12와 12 미니는 사이즈와 그에 따른 디스플레이 크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과 성능이 동일한데요. 하나하나씩 특징점을 살펴보죠. 일단 디스플레이는 저놈의 보기 싫은 노치가 그대로 유지된 형태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입니다. 최소 625니트에서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자랑을 하는데요. 12는 6.1인치 2532 곱하기 1170 460ppi를 제공을 하고 미니는 5.4인치에 2340 곱하기 1080 476ppi입니다. AP로는 5나노 공정의 A14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개되었었던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이 A14 제품이 탑재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제품은 발표는 한참 전에 해놓고 이거 언제 나오냐? 일단 6코어의 CPU, 4코어의 GPU와 16코어의 뉴럴 엔진 그리고 CPU에는 뉴럴 엔진의 엑셀레이터 명령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층 AI 머신 러닝 기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모습인데요. 프로세서의 성능은 어떤 프로세서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아더 스마트폰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제품 대비 CPU와 GPU 성능 모두 50%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뭐 AP의 성능은 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서 항상 앞서왔으니까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카메라는 광각 1200마소 f16 26mm의 7개의 레이어의 OIS 제품이 초광각은 1200마소 f2.4 13mm의 5개의 레이어의 렌즈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광각 센서가 개선이 되면서 저조도의 성능이 약 27% 향상이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거기다 플러스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이름을 붙인 머신러닝을 이용한 HDR 기술인 스마트 HDR3도 탑재했다고 밝혔어요. 야, 근데 이거 물론 애플이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역광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나올 텐데 꽤나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기대가 됩니다. 전면 강화 유리는 코닝사와 같이 개발한 세라믹 실드라는 제품인데요.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없어서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리막 내부에 나노 크리스털을 증식시킨 제품이라고 하는데 낙하 강도가 무려 4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는 기능도 새로 넣었는데 바로 맥세이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맥 충전기 연결할 때 촥 하고 갖다 붙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맥 충전기가 이것 때문에 엄청 편리해요. 진짜로다가 이거를 아이폰에다 적용한 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아마 차량용 충전기에 거치 부분 없이 좌석으로 촥 붙게끔 나올 거거든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 요거는 사용자 편의성을 굉장히 증대시켜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돌비 비전의 HDR 레코딩 30프레임, 4K 60프레임 레코딩을 지원을 하고요. 방수 방지는 IP68 등급, 보안 인식은 페이스 아이디, 햅틱 터치와 U1 칩셋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플워치 6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U1 칩셋이 뭔 차이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했었거든요. 요거는 애플 홈팟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미니가 $699, 12가 $799입니다. 한국 가격도 애플 홈페이지에 떴는데요. 미니가 9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12는 10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용량은 64기가예요. 이 얘기 딱 들으시면 느낌 오시죠? 바로 이 갤럭시 S20 FE가 뭘 겨냥을 했는지, 뭐 때문에 망한 노트 7용 부품을 재활용할 때 빼고 안 했었던 팬 에디션을 급하게 만들어냈는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는 아이폰 12 프로가 공개되었는데요. 이거는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오시죠. 야, 진짜 엣지 디자인 완전 미치지 않았습니까? 애플워치 6에서 스테인리스 깎는 걸 보고 와, 이건 디자인 미쳤다 싶었는데, 사실 이 모양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발루미늄을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12랑 12 미니 똑같거든요? 그런데 질감 하나로 제가 이래서 앱등이 소리를. 색상은 총 4가지입니다.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그리고 퍼시픽 블루인데요. 와, 그냥 색감이 최근에 나왔었던 아이폰 색감, 질감 중으로는 탑 오브 탑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 미니와 동일한 슈퍼 레티나 XDR로 제작이 되었고요. 프로는 6.1인치, 프로 맥스는 6.7인치고, 프로는 2532 곱하기 1170에 460 ppi, 프로 맥스는 2778 곱하기 1284 픽셀에 458 ppI의 해상도를 지원을 해요. 밝기는 최대 1200 니트이고요. 프로가 12와 차이나는 점은 바로 이 후면 카메라 부분인데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역시 급 나누기를 두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광각 1200만 화소, 1.6 26mm에 1.4 마이크로미터 7레이어 OIS 카메라가 탑재가 된 반면에 프로 맥스 모델에서는 1.7 마이크로미터의 센서를 적용을 해서 더 큰 센서를 적용을 했습니다. OIS도 기존 OIS가 아닌 센서 시프트 OIS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센서 자체가 움직임을 보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조금 더 손떨방이 보정이 되겠죠. 망원 렌즈는 12 프로에서는 1200만 화소 f2.0 6레이어의 52mm OIS 카메라가 12 프로 맥스에서는 1200만 화소 f2.2 6레이어 65mm OIS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잘하지만 12와 미니, 그리고 프로, 마지막으로 프로 맥스까지 카메라에 있어서 약간 차별화를 둬가지고 최신의 가장 좋은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프로 맥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시 팀 쿡은 프로 장사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이외에 한 개의 특이한 센서가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이 라이더 센서입니다. 라이더 센서는 자율주행차 기능이 들어간 차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초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캐너에서 쏜 빛이 물건에 부딪힌 후에 다시 스캐너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 주변의 환경을 3D로 인식시켜주는 장치거든요. 바로 이 센서를 통해서 증강현실과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거나 카메라의 심도 조절 등을 업그레이딩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야, 이제 폰의 라이더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요, 이제는 정말 프로급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하는 건지 이미지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포함한 로우 정보를 제공을 하는 애플 프로 로우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이러면은 보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겠죠. 작업용으로 이 제품을 사시는 사람이 과연 있을런지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전문가가 활용한다면 환영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밖에는 돌비 비전 방식의 HDR 60프레임 레코딩과 4K 60프레임 레코딩을 지원을 하고요. 방수 방지는 IP68 등급, 보안 인식은 페이스 ID, 햅틱 터치와 U1 칩셋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격은 프로와 맥스 최소 용량 128GB 기준 999달러 그리고 1099달러로 책정이 되었고요. 국내 가격은 각각 프로 135만원,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폰 11 프로 때랑 가격이 동결이 되었죠. 뭐 특별한 게 더 들어간 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은 스마트폰 가격이 인상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동결됐다는 것만으로도 혜자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만 요걸 들으시면은 동결이 아니라 인상이 됐다라고 느끼실 포인트가 있는데요. 애플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된 모든 제품에 전원 어댑터와 라이트닝 포트 이어팟을 제외를 했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래요. 참 참신한 강아지 소리 같죠? 이 뭔 개소리야! 그 밖에 발표된 모델에 5G를 지원을 하고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벤트 발표 영상 중에 진짜 많은 부분이 5G로 도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5G가 개통됐는데 벌어지고 있는 5G의 현실과 비싼 요금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는 당연히 지원 안 할 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전 좀 지루하기만 하더라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 버전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야, 저는 얘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나 싶었어요. 뭐 여기에서 이 아이폰의 굉장히 놀라운 5G 속도 그리고 A14의 굉장한 API 능력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아주 편안하게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재밌겠는데? 한국은 1.5차 출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12와 12 프로는 10월 23일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10월 30일 날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아이폰 12 미니와 12 프로 맥스는 11월 13일 사전 예약, 11월 20일 출시가 되게 됩니다. 아마도 1차 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전파 인증을 올리면은 제품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시작하는 거라서 최대한 땡겨 잡은 게 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애플은 애플 홈팟이라는 제품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스피커로 된 AI 비해서는 많이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써봐야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좀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이들 기대하셨던 고주사율의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것 그리고 먹을 것은 별로 없었던 그런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애플이 그동안 참 잘해왔었던 디스플레이 스펙질, AP 자랑질, 카메라 업그레이드 등에 있어서는 충실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품이 출시되면 빠르게 또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